네, 우리 경제 기사를 읽기 위해서는요, 요 채권과 이자율의 관계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상당히 좀 그리고 되게 좀 까다로워하시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요걸 이해해야지 채권과 이자율을 알 수 있어요. 뭐 최종 목표는 요겁니다.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례한다는 거. 요게 아주 가장 중요한 우리가 최종으로 알아 이해해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요. 자, 보통 채권은 뭐 2년 만기 채권, 3년 만기 채권 이런 게 있는데 2년 만기 채권이라고 그래서 2년 동안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 그거를 아셔야 돼. 사실 많은 분들이 채권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면 뭐 3년 만기 채권이다. 그러면 3년 동안 그거를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안 팔고. 그게 아니라 중간에 팝니다. 중간에 팔려고 사는 거예요, 사실 채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채권에 대한 소개를 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요거 1이라고 쓰면 2도 있겠죠? 다음 강의에서는 채권 가격과 이자율이 반비례한다는 것이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해요. 이 내용이. 자, 근데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은 보통 이런 기사가 나와요. 예컨대 미국 채권 시장은 4월 무역 적자 축소에 따른 2분기 경제 성장률 호조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10년물 국채, 봐봐, 여기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했대죠. 금리가 상승했대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있었는데? 무역 적자 축소가 있었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죠. 이걸 알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한다. 이자율은 반비례한다는 걸 알아야지 요 기사가 읽힙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목표, 최종 목표는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례한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여러분들 요 개념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채권에 대한 선입견. 만기까지 들고 있는 게 채권이 아니라고요. 만기라고 적혀 있으니까 자꾸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셨죠? 자, 채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에서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채권을 발행해요. 채권을 발행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조 규모의 국공채,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국공채라고 그럽니다. 그럼 1조 규모의 국공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1조 규모의 채권을 우리 일반인들이 채권 시장에서 요 채권을 사게 됩니다. 그럼 채권을 사잖아요. 그러면 요 채권에는 뭐가 있냐면 액면 가격이란 게 있고 액면 이자가 있고 만기 2년이란 게 있는데 2년 동안 이자를 채권을 산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근데 그 2년 후에는 원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정기 예금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뭘로 오해하냐면 정기 예금처럼 만기까지 2년 내내 미련하게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아셨죠? 자,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우리가 국공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돈이 모자라서 뭐 삼성이라던가 LG가 돈이 모자라서 채권을 또 발행할 수 있겠죠. 그거는 우리가 회사가 발행한 건 채권은 회사채라고 그래요. 회사채.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100억짜리 채권을 발행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 채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액면 가격과 그 다음에 액면 이자와 만기가 적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액면 가격은 돈을 얼마나 빌리느냐야. 지금 이 채권을 발행하는 이 회사에서 얼마를 빌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얼마의 자금을 마련하고 싶은 거야? 100억을 마련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채권 100억짜리 채권을 산 사람에게 매년 얼마? 10%의 이자인 10억씩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액면 이자가 10%라는 얘기는 그러면 몇 번 줘야 돼요. 그렇죠? 만기가 2년이라면 2년 동안 돼야 되죠. 그럼 이제 자, 투자자, 예를 들어서 이 채권을 산 사람이 저라고 했을 때 제가 이 100억짜리 채권을 샀죠. 그죠? 그러면은 돈의 흐름을 좀 볼까요? 처음에 채권을 사느라고 현재는 100억이 마이너스 빠져나갔죠. 근데 1년 후에는 100억의 10%인 10억이 들어오잖아. 그리고 만기 2년째는 이자 10억과 함께 또
원금이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플러스 120억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120억은 아니죠. 사실 원금이 여기 100 들어가 있으니까 요 이자 수익을 노리고 사실 채권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채권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딱 봤을 때 아, 이거 정기예금하고 비슷한데? 라고 2년 끝까지 이 채권 100억짜리 채권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아셨죠? 아니야. 이거 2년 동안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보통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아파트 사죠. 그럼 그거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요? 아니, 중간에 팔고 나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채권을 산 사람이 이자 안 받고 6개월 만에 그냥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요 액면 가격하고 액면 이자가 있는데 자, 액면 이자는 시장 이자율이 아니에요. 다시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 여기 나오는 액면 이자가 지금 봐봐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례한다를 우리가 배울 거라 그랬죠. 그때 이 채권 가격이 여기 있는 액면 가격도 아니고 여기에 채권 가격과 이자율에 반비례할 때 이 이자율은 액면 이자율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이걸 머릿속에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럼 이 액면 가격은 뭐냐? 이건 단순히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 빌렸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액면 이자는 뭐냐면 이거예요. 액면 이자는 시장 이자율이 10%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시장 이자율은 계속 바뀌어요. 바뀌는데 액면 이자는 뭐냐면 이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나 국가가 야, 시장 이자율이 몇 %건 죽었다 깨나도 나는 2년 동안 10%를 줄게 라는 게 액면 이자입니다. 액면 이자는 그러니까 액면이라는 것은 요 채권이라는 그 액면이니까 거기에다가 쓴 이자죠. 절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액면 이자는 죽었다 깨나도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어떻게 이 만기 동안 꼬박꼬박 지급을 해야 되는 이자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 이제 봐봐요. 제가 뭐를 알아야 된다 그랬지? 우리가 이번 강의의 목표는 이거였죠. 2년 만기 채권이라 그래서 2년 동안 들고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6개월 지나서 팔 수도 있고 뭐 1년 지나서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액면 가격과 액면 이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요거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례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목표 아니야, 배우려는. 그랬을 때 요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시장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채권 가격과 이자율을 말하는 거지. 여기에 채권에 적혀 있는 액면 가격이 채권 가격이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채권에 적혀 있는 액면 이자가 이자율이 아니라는 거. 요거만 지금 첫 번째 시간에는 꼭 알도록 합시다. 아셨죠? 자, 그거 만기까지 들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액면 가격과 액면 이자가 아니라는 거. 알면은 이제 기초적인 채권에 대한 지식을 다 갖췄어요.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뭘 할 거냐면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왜 반비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